나는 대한민국 예비역병장이다. 안녕하십니까? 1980년대 50 시절 군대 이야기를 나누는 예비역병장입니다. 오늘도 저의 옛날 군대 이야기와 함께 추억여행 떠나시죠. 이등병 시절 110번째 이야기. 이등병 시절 그 밖의 기억들. 6. 훈련 후 정비. 교육사 단인 노도부대에서 훈련은 일상이나 다름없습니다. 날마다 실시되는 교육훈련뿐 아니라 한 달에 한두 번씩 나가는 야외훈련도 특별할 것이 없는 일이었습니다. 주번하사가 호루라기를 불면서 전달을 외치고 훈련 화스트페이스. 비상을 발령하면 담담히 군장을 꾸리고 임무카드에 적시된 대로 각자의 임무를 수행하면서 물자를 분류하고 훈련용 공포탄을 수령하고 식당에서 주부식류를 수령했습니다. 이 모든 역할과 과정은 직접 몸으로 부딪히며 육체적 고통을 맛보면서 경험으로 얻어지는 것들이었습니다. 그러기에 이 모든 것들이 몸에 익혀지기까지는 많은 육체적 고통을 감내해야 했습니다. 야외 훈련은 크게 3단계로 나누어 생각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가 훈련 전 준비 과정이고, 두 번째가 야전에서의 훈련, 그리고 세 번째가 훈련 후 정비 과정입니다. 훈련 전 준비 과정은 공식적으로는 전술훈련과 체력훈련, 정신교육 등이지만 비공식적으로 소대 내에서는 야전에서 먹을 것들을 준비하고 훈련에 임할 쫄병들의 군기를 잡는 것이 있습니다. 야전에 나가면 언제나 먹을 것이 부족했고, 그래서 훈련을 나가기 전에는 늘 라면과 빵과 고추장, 그리고 통조림 등을 준비했습니다. 이에 필요한 경비는 각자 객출하여 소대비 또는 분대비를 만들거나 또는 금전적으로 여유 있는 병사들이 자진 출연하여 마련했습니다. 이때만큼은 졸병이라고 해서 더 내거나 불이익을 당하지는 않았습니다. 도리어 고참들이 더 많이 부담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런 점에서는 우리 소대는 신사적이었습니다. 그러나 훈련을 앞두고 군기를 잡는 것은 피할 수 없는 과정이었습니다. 군기 빠진 군인은 훈련 나가서 반드시 사고를 치게 된다는 지론을 고참들은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군기를 잡기 위해 항상 훈련을 앞두고 집합을 시켰고, 이것은 통과 의례처럼 굳어져 있었습니다. 그러나 야외 훈련 과정 중 가장 힘든 것은 바로 훈련을 마치고 복귀한 뒤 하는 훈련 후 정비입니다. 물론 졸병들에게 국한된 이야기이지요. 보통 훈련을 마치고 부대에 복귀하면 모두들 파김치가 되어 있습니다. 야전 생활에 피로감이 남아있고 복귀행군에 여독이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고참들은 복귀하자마자 씻고 휴식을 취하지만 쫄병들의 일은 이제부터 시작됩니다. 훈련에 가지고 갔던 모든 장구류를 정비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작은 규모의 훈련은 오후에 복귀하여 당일에 웬만큼 정비가 가능하지만, 큰 훈련의 경우는 보통 야간 행군을 하고 새벽에 도착하여 대충 씻고 잠을 잔 뒤 그날 오후에 정비를 합니다. 어떤 때는 하루에 다 하지 못하고 다음날까지 계속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훈련 후 정비해야 할 품목과 물량은 엄청납니다. 개개인이 사용한 장비 말고도 분대나 소대가 공동으로 사용한 물건들까지 합하면 그야말로 산더미 같았습니다. 먼저 정비할 물건들을 분류부터 합니다. 텐트와 판처위, 반합피, 수통피, 탄입대, 방독면 주머니, 그리고 훈련 중 쉬는 통일화 등 물세탁이 가능한 것을 분대별로 모아 부대 앞에 흐르는 냇가로 옮겨 물세탁을 합니다. 세면장은 물이 잘 나오지 않고 대대 야외물이 있지만 식수로 사용되는 물이었고, 텐트와 판초오이는 넓기 때문에 장소가 여의치 않아 냇가로 가는 것입니다. 황토옥이 묻은 것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몇 번이고 솔로 문지르고 물로 헹궈야 했습니다. 세탁이 끝나면 근처에 잘 펴서 말립니다. 또 훈련 동안 불에 그을은 반합, 흙이 묻은 야전삽과 곡괭이, 텐트폴대와 팩 등을 냇가에서 모래를 가지고 박박 문질러 그을음과 흙을 벗겨냅니다. 지푸라기를 둘둘 말아 수세미를 만들고 모래를 묻혀 닦아내는 것이지요. 모포는 세탁 건조장으로 들고 올라가 줄에 널어 말리고, 다 마른 다음에는 두 사람이 서로 짝지어 모포의 먼지를 털어냅니다.
두 사람이 모포를 길게 마주잡고 쫙쫙 소리가 나도록 먼지를 털어내는데 이것도 처음에는 잘 되지 않더군요. 아마 모포를 이처럼 터는 기술은 군대에 갔다 온 사람만이 할 수 있는 특별한 것이라 생각됩니다. 그리고 일부는 총기와 장구류를 손질합니다. 분대에 소총들을 모아다 놓고 분해한 뒤 모든 부품들을 먼지 한 점 없이 닦아내는 것입니다. 훈련 후 일석점호 시간에는 거의 어김없이 점호차간 사항으로 총기류 검사를 실시하기 때문에 만약 총기 수입이 부실하여 고참이 지적당하게 되면 그 후유증이 실로 컸기 때문에 결코 소홀히 할 수 없었습니다. 소총뿐 아니라 기관총과 박격포도 역시 깨끗하게 분해 소지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개인 장구류들, 즉 대검, 수통과 수통뚜껑, 반합, 철모, 파이바 등도 구석구석 먼지가 남지 않도록 철저하게 닦아냅니다. 군화도 깨끗이 광이 나도록 닦는 것도 반드시 해야 할 일입니다. 그리고 그동안 비어있어 먼지가 쌓인 내무반도 구석구석 청소해야 하죠. 뿐만 아니라 물자 분류 등으로 엉망이 된 관물을 정리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이렇듯 해도 해도 끝이 없는 일을 이리저리 뛰어다니며 하다 보면 하루해가 금방 지나갑니다. 훈련에 피로가 풀리기는커녕 더 쌓이게 됩니다. 정작 내 전투복이나 속옷, 양말 등은 빨 엄두도 못 냅니다. 그래도 날이 풀리고 봄과 여름이 되면서 정비하기는 훨씬 나았습니다. 겨울에 얼음을 깨고 차가운 냉수로 정비를 하려면 손이 얼어오고 코와 귀를 베어가는 것처럼 고통스럽습니다. 그래도 반드시 해야 할 쫄병들의 임무였기에 불평도 불만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날의 그 마음 자세로 오늘을 살아간다면 아마 어떤 어려움도 능히 이겨나가지 않을까요? 오늘 추억여행에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이야기를 기대해 주시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강백